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 미진한 의학정 기자입니다. 신장을 더 건강하게 이번에는요 바로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가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을 위주로 만들어 봤습니다. 바로 신장 질환자가 위 내시경 받을 때, 그 다음에 치과 치료를 받을 때 과연 먹는 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중심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도 대한심장학회에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연세대학교 심장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심지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고대구로병원의 나진호입니다. 교수님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약 어떤 건지 아십니까? 비타민? 먹는 콜라겐? 아닙니다. 이게 바로 심혈관 질환자 분들이 반드시 꼭꼭 먹어야 되는 약이라고 하는데요. 어떤 약입니까 대체? 네, 맞습니다. 네. 심장 질환에는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네. 혈액이 잘 돌려면 혈액이 끈끈해서는 안 돼야 되는데 네. 그렇게 혈액이 끈끈하지 않고 좀 잘 돌아갈 수 있게 좀 맑게 해주는 약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입니다. 그런데요, 왜 내시경 검사, 치과 치료할 때 이 소중하고 중요한 약을 왜 끊으라고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대체? 네, 이 약들은 말씀하셨다시피 심장 질환자가 피를 맑게 해가지고 순환이 잘 되게 하는 약이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거나 검사를 할 때 피가 날 수 있는데 그 피가 날 때는 피가 안 멎는 거죠.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런 검사나 어떤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치료를 할 때는 며칠이라도 끊고 올 수 있는지 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정말 출혈이 문제가 돼서 이거 끊으라고 했는데 끊지 않고 뭐 복용하다가 혹시 문제된 케이스가 있습니까? 그 건강검진하러 가셨는데 그때 이제 확인을 해서 알게 되면 네. 다시 돌려보내죠. 이 약을 조절받고 와라. 어. 아니면 뭐 이 약을 끊을 수 있으면 끊고 와라. 오늘은 못한다.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네네. 만약에 진짜 모른 채 했는데 뭐 조직 검사를 막 했어요. 했는데 이제 지혈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또 응급실에 오시게 되거나 출혈이 돼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. 문제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그게 뭔가 하면 네네. 심장 질환자가 꼭 먹어야 되는 약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한 일주일, 2주일 끊고서 가서 지혈은 잘 되고 좋았는데 심장 질환이 악화되거나 갑자기 나빠지는 거죠. 그렇죠. 야. 이 약만 끊어야 되는데요. 네. 이 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심장약을 같이 복용을 하잖아요. 보통 뭐 혈압약이라든가 심보호제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먹게 되는데 그런 약들을 한꺼번에 끊어버리면 이 환자가 갑자기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진짜 헷갈리지 않습니까? 아니, 끊으라 해서 끊었는데 끊는다고 또 문제가 되고 또 안 끊으면 안 끊는다고 또 문제가 되고 야,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데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? 어떨 때 중단해야 되고 또 어떨 때 중단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먼저 우리 판넬 부자에게 직접 준비를 하셨다고요? 일단 먼저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가 두 개가 서로 다른데 네. 제가 먼저 항혈소판제제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. 아스피린입니다. 아스피린요? 네, 그게 네네. 바로 이겁니다. 아스피린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네.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하얀 이런 아스피린이 하얀 있고요. 약은 네. 이렇게 캡슐로 되어 있는 아스피린이 있습니다. 아, 이런 네. 아스피린을 대표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. 네네. 이런 종류의 약들을 보시면 좀 울긋불긋하죠. 빨갛고 분홍색이고 막 이런 약들이 보통 이런 항혈소판제제에 들어가 있는 약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숫자가 있는 알약도 있는데요. 교수님, 숫자가 왜 있는 건가요? 네, 여기 보시면 저희가 플라빅스라고 클로피도그린을 제일 많이 쓰는 거면 75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. 75. 네. 대부분은 이게 들어가 있듯이 약제의 용량입니다. 이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는 또 용량도 또 좀 중요하기 때문에요. 용량 표시를 많이 하고 있어서 좀 붉은 계통의 약인데 숫자 표시되어 있는 거 조금 항혈소판제가 아닌지 식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.
교수님 뭐 또 한 네. 문구제를 또 이렇게 들고 나오셨어요. 네, 앞서 보여주신 항혈소판제 주로 많이 드시는 게 혈관 질환 있을 때 드시잖아요. 네네. 근데 항응고제는 좀 응고 효과가 항응고, 그러니까 피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더 셉니다. 더 강한 약이고 주로 판막 수술을 받았다든지 부정맥이 있는 환자, 심방세동으로 뇌졸중 위험도가 있어서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항응고제를 복용해 피를 맑게 하는 거죠.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면 와파린 이런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고요. 요즘은 와파린 말고 여러 가지 약제가 나와서 보시다시피 좀 붉고죽죽한 색깔이 대부분이 좀 네. 파란색도 있긴 하지만 네. 여러 가지 용량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은 이런 조금 억양이 좀 강한 약들이 좀 많습니다. 이러면 생명에 정말 도움이 되는 약인데요. 이게 중단하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 불안해하는 환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실제로 어떻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런 약들은 꼭 네. 필요한 경우에만 중단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심장 이런 약들을 어느 때 끊어야 되는지는 그 득과 실을 따져야 되는 건데요. 아. 우리가 이런 피를 맑게 하는 약을 썼을 때 그 득은 피가 잘 묽게 네. 이렇게 잘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안에서 쓸데없이 이렇게 피의 혈전 같은 것들이 생겨서 이런 뇌졸중 같은 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어떤 경우는 이 약제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지 네, 않습니까? 네, 약제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경우와 또 중단을 준비를 하셨네요. 해도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우와. 앞서 보여주셨듯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. 네네. 항혈소판제, 항응고제 복용이 중단됐을 때 위험한 것도 적어야 되고 또 네네. 출혈이 되는 어떤 치료를 받을 때 피도 잘 지혈이 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심장질환 면에서 이 약을 지금 당장 줄이거나 끊으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아. 이 심혈관 혈전 위험, 고위험 어떤 환자인가요? 이런 경우는 정말 주치의랑 상의를 하고 내가 꼭 이 지금 내시경 검사나 치과 치료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라면 그 검사나 치료를 미뤄야죠.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 하면 최근 심근경색 또는 스텐트 삽입술 이런 시술을 받은 다음에 6개월 이내 아. 이런 환자들은 이 약이 좀 안 들어가면은 네네. 좀 갑자기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. 아, 그래서 네네. 주치의나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이랑 문의하시면 다 어떤 식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거거든요. 그래서 네. 아 내가 고위험인지 잘 모르겠다 음. 이런 상황도 우리 대략은 그 퇴원하실 때 안내를 해드리지만 그래도 고위험인 경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. 환자들이 이제 먹는 약을 이제 중단할 경우가 아까 내시경 검사나 뭐 치과 치료 검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치과 치료인지 어떤 검사인지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치과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그 발치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요. 이빨을 3개 이상 뽑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피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치과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약을 끊을 수 있겠습니다. 또한 내시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. 그냥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검사만 하는 건 아무런 약을 끊을 필요가 없겠고요. 검사를 하면서 봤더니 무슨 폴립 같은 용종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조직 검사를 위해서 살을 떼낸다든지 아니면 용종을 잘라낸다든지 할 때는 또 안에서 피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. 그런 게 예상이 될 때는 약을 좀 끊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. 약 끊을 때 그 약 끊는 그 기간 여기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? 이거는 이제 약마다 조금 끊는 그 기간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약을 먹을 때는 아스피린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끊으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클로피도그렐이나 다른 종류의 약들은 보통 한 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최근에 나온 노악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항응고판, 응고제제, 여기 끝에 있는 오른쪽 약들이 되겠는데 이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면 충분히 그 약효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전에만 끊으면 되겠습니다.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여기 네. 보시다 보면 5일에서 7일 그다음에 다 좀 기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
내시경 검사를 하는 뭐 검진센터나 소화기내과 선생님 그리고 치과 선생님들 이 기간에 대해서 다 약제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일 안전하게 우리는 일주일 또는 2주일 끊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약은 시술 전일, 시술 당일에만 끊으면 약효가 사라지는데 그 앞에 일주 뭐 이 정도가 이제 혈전이 발생될 위험도가 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좀 위험해지는 경우가 생겨서 쓸데없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생겨서 그거는 정말 아니다. 우리 한 이틀만 안 드시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. 자, 이상으로 항혈소판제 또 항응고제 또 종류와 또 치과 치료나 내시경 검사 받을 때 언제쯤 중단해야 되는지 또 중단하면 안 되는 환자의 경우 어떤 환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요,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